80대 어르신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100명 중 97명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0대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내가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80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왜 그것들을 위해 그토록 달렸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늦기 전에 들으셔야 합니다. 몸이 아직 괜찮을 때, 마음이 아직 따뜻할 때, 바꿀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강의가 아닙니다. 80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지금 사시는 지역 이름과 숫자 2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곁에서 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이한수 어르신, 올해 83이십니다. 평생을 농협에서 일하셨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셨으며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얼마 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전하다는 것.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그 무게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풀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언가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정작 나는 없는 것 같은 느낌, 많은 것을 해왔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한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내내 두 가지를 위해 살았다고 하십니다. 돈과 체면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했고,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살아야 했고, 마을에서 가장 먼저 자식들 대학을 보낸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옆집 아주머니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어서 보니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와 나눴던 저녁 밥상의 기억, 아내와 손잡고 걸었던 그 짧은 산책, 이웃과 나눴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런 것들이 삶의 전부였는데 그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앞만 봐서,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결국 남에게 가고, 집은 결국 누군가 다른 사람이 살고, 내 체면은 내가 죽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야 그것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고요. 어르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 앞에서 이제 80이 넘어 그 말의 뜻을 몸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중요하다고 믿어온 것인지를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나머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한수 어르신이 70 중반에 들어서면서 평생 무시해온 것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무릎이 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더니 나중에는 평지를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다음은 허리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던 분이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펴는 데만 1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어르신이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몸으로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나는 이 몸에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한 적이 있었나? 한 번이라도 쉬게 해준 적이 있었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몸에게 미안했다고요. 202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평균의 2.4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평생 몸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서처럼 옵니다. 어르신은 지금 그 청구서를 받아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술 한 잔 덜 마시고 걷기 한 번 더 하겠다고요. 병원 가기 무섭다고 안 가던 거 제때 가겠다고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고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것이 전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신호를 오늘도 무시하고 계십니까?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득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라고요. 그 말이 여든이 넘은 어르신의 무릎 앞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한수 어르신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 농협에서 일했고 아이들 학교도 같은 학교를 보냈고 명절이면 서로 집을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기억이 참 많았습니다. 30 중반에 같이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둑길을 달렸던 봄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함께 교문 앞에서 찍었던 사진, 명절 전날 밤 늦게까지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나눴던 이야기들. 그 친구가 60 중반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밥을 먹다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르신은 한동안 밥을 드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어르신이 처음으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했던가, 보고 싶다는 말을 했던가, 좋은 친구라는 말을 했던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늘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친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숙이셨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그 말을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게 됐고, 보고 싶으면 바로 전화하게 됐고, 같이 밥 한 번 먹자는 말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됐다고요. 사람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전하지 못한 말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잊기 어렵다고요.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곁에 지금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밥 먹었냐고, 그냥 잘 있냐고. 그 짧은 문자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영상이 완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한수 어르신이 가장 길게 침묵하신 뒤에 꺼내신 이야기가 바로 자식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은 두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결혼 자금도 첫집 보증금도 다 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기대가 조금씩 쌓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나이가 들면 아들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는 기대였습니다. 말로는 바라는 것 없다고 하셨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어르신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 살면서
명절에도 잘 오지 못합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편하지 않아서입니다. 둘째는 사업을 한다며 늘 바쁘고 전화를 해도 10번에 1번 받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하죠. 서운한데 그 마음을 아이들한테 표현하면 또 사이가 멀어질까봐 참아요. 그렇게 참고 있으면 더 외로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어르신은 혼자 방에 앉아서 오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운할까? 내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구나. 그 바라는 마음이 서운함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어르신은 조용히 우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라 기대를 품었던 자신이 안쓰러워서였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큽니다. 자식은 내가 낳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것이 자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순리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그랬듯이 자식도 나에게 그렇게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실 때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 대신 그냥 바라보십시오.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 웃고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기대의 자리에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채워 넣으십시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어야 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윤복순 어르신, 올해 80살이십니다. 어르신은 22살에 결혼하셔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산 날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 시부모님 뒷바라지, 그리고 나중에는 손자들 뒷바라지까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누군가를 위해 빨래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잠을 줄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었냐고요?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예쁜 꽃을 보면 그걸 그림으로 담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봄에 노란 개나리가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여름에 하늘을 가득 채운 뭉게구름을 보면서, 가을에 빨갛게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 풍경을 그림으로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미안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은 해야 하고, 빨래는 해야 하고, 아이들은 봐야 하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러 나간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58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75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챙겨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차려도 먹을 사람이 없고, 빨래를 해도 널 것이 없고,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2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수채화 수업을 등록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갔습니다. 붓을 들고 앉아있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흰 종이 위에 물감을 풀어보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붓을 종이에 대던 그 순간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본인도 몰랐다고요. 그냥 났다고요. 나중에 혼자 생각해보니 그게 처음으로 나를 위해 뭔가를 한 날이었더라고요. 77에 처음으로요. 어르신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7에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날.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밥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것, 가고 싶어서 간 곳, 만나고 싶어서 만난 사람, 사고 싶어서 산 것. 그런 날이 얼마나 있었는지 오늘 한 번만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봐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남을 돌보는 것보다 나를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한 나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윤복순 어르신은 지금도 매주 수채화 수업에 나가십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거셨습니다. 봄날 노란 개나리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리고 싶었던 바로 그 꽃이었습니다. 그 액자를 바라볼 때마다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했구나. 그 생각이 하루를 버티게 해준다고요. 6번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80이 넘어서 보면 사람들의 삶이 참 비슷해집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저 집은 부자고 저 집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고 저 사람은 못했고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어서 보면 다 비슷합니다. 부자도 아프면 병원에 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무릎이 아프면 걷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결국 혼자가 됩니다. 이한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부러워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나랑 똑같아요. 아프거나 혼자거나 자식 때문에 속상하거나 결국 다 비슷해집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허무한 것도 같고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결국 다 비슷하다면 지금 내가 남보다 못 가진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한수 어르신도 윤복순 어르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가지가 남는다고요. 첫째는 건강입니다. 이한수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다는 것, 동네 한 바퀴를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있으면 하루가 살만하고 그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가 지옥이에요. 건강이 있어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좋아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윤복순 어르신처럼 붓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입니다. 윤복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동안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 원망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하루가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창밖에 꽃이 피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원망 없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마음, 오늘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노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혼자여도, 똑같이 아파도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냅니다. 셋째는 몇 사람입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1명,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1명, 그냥 옆에 있어도 편한 사람 1명. 이한수 어르신은 지금 그 1명이 복지관에서 만난 이웃 어르신이라고 하십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그분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해준다고요. 그 몇 사람이 있는 노년은 풍요롭습니다. 그 몇 사람이 없는 노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허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연락 한번 해주십시오. 없다면 지금부터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80대 노인 100명에게 물었더니 97명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고요. 그 대답이 이제 들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건강을 챙겼더라면, 더 소중한 사람 곁에 있었더라면, 하고 싶은 것을 더 미루지 않았더라면, 나를 더 아꼈더라면. 그 97명의 후회가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한수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60대가 다시 오면 이렇게 살겠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손을 한 번 잡겠다고요. 밥을 먹을 때 아이들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겠다고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옆에 앉아 있겠다고요. 무리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서 어르신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60대 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나는 이제 못해요. 그 말씀이 방 안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윤복순 어르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60대에 붓을 들었더라면, 60대에 걷기를 시작했더라면, 60대에 하고 싶은 것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그 말씀 안에 담긴 아쉬움이 얼마나 깊은지 직접 들으신 분이 아니면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는 아직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몸이 아직 말을 듣고, 마음이 아직 뜨겁고, 손이 아직 누군가를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80이 되고 나서야 보이던 것들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눈이 있는 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고 가장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십시오. 그냥 밥 먹었냐고, 그냥 잘 있냐고. 그 문자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쉬운 날이 단 하루도 없으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고, 누군가를 위해 버티고, 누군가를 위해 웃었던 날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돈과 체면을 위해 달렸던 날들도, 자식을 위해 잠을 줄였던 밤들도, 나를 위한 시간을 포기했던 그 모든 순간들도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자신에게도 한번 돌려주실 때입니다. 이한수 어르신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60대가 지금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윤복순 어르신이 77에 처음 들었던 그 붓을 여러분은 지금 들 수 있습니다. 개나리가 피는 봄날, 뭉게구름이 가득한 여름날, 단풍이 물드는 가을날, 그 모든 계절을 여러분은 아직 그림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문득 생각나는 오래된 친구의 얼굴, 그런 작고 조용한 것들이 사실은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두 분 어르신이 80이 넘어서야 알게 된 것을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이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80이 되고 나서야 보이던 것들이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눈이 있는 한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